해외 선물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하는 남자 박 셰프입니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시장 초반에는 행보하면서 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국면이 계속 전개가 됐었죠.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미국 정규장을 1시간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저께 코로나19 백신이 1차 임상시험에 그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그런데 모더나라는 그 바이오 기업에서 발표한 그 내용 자체가 근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말로만 성공했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투자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그 모더나의 이사로 있는 사람이 그 트럼프가 백신 개발을 위한 TF를 만든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대 지수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프 먼저 잠깐 보고 간단히 보면 다우 지수가 쭉 올라가는 듯 마는 듯 행보를 했죠. 자, 나스닥은 상승폭을 조금 키워가는 듯 하다가 급락을 했고 S&P도 역시 하락 시작해서 상승으로 돌리려는 모습이었는데 장박판 1시간 남겨두고 쭉 급락했습니다. 자, 덕분에 영국 시장 그리고 유럽, 프랑스 그리고 독일 시장까지 전부 다 쭉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도 일본 시장은 조금 상승 마감했는데 뭐 상해나 항생은 하락이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프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감 시장 간단히 살펴보고 차트 살펴볼게요. 자, 하루 만에 모더나 백신 의구심에 다우가 1.59% 급락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그 임상시험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 모더나 백신 데이터 부족 등 의문. 자, 이렇게 헤드라인 나와 있고요. 자, 쭉 내려가지고 여기 내용이 있네요. 시험 결과 데이터에 대한 공개가 부족하고 항체 유지 기간이 확인되지 않았다. 자, 이거는 그 항체가 2주 뒤에 생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얼마 동안 항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백신은 그게 사실 중요하죠. 개발되고 항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1년 뒤에 없어져 버리면 다시 백신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짧은 기간 실험으로 인해 가지고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항체 생성에 대한 기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고 말뿐이다. 성공했다는 말뿐이다. 여기 있네요. 자, 스테선 그 의료 전문지 이름입니다. 자, 모더나가 발표한 건 데이터가 아니라 단지 말뿐이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숨뻥이었다는 거죠. 자,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하고 약간은 관련이 있는 기업 같아요, 보니까. 자, 어제 또 하나 사건은 그 미국 재무장관 문우신하고 FOMC 의장 파월이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청문회에 출석해가지고 증언을 했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쇄 조치가 더 길어질 경우에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결국 추가 보양책을 더 내놔야 된다. 계속 그런 활동을 FOMC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시경에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예견되는 거였지만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살짝 반등하다가 다시 제자리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다. 자, 이번에 마이너스 유가 없었다. 어제 5일 만기일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예,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고 2% 껑충 해놨는데 저점에서 2%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좀 더 자세히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S&P 500 지수입니다. 자, 어제 주가는 그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S&P 지수 매도,
다우지수 매도, 그리고 나스닥 매도. 자, 정확하게 맞았는데, 등락의 높이까지도 그 나스닥이 가장 적게 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어제 그 오후에,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한 서너 시경, 두세 시경이네요. 3시쯤, 4시네요. 자, 4시에 고점 찍었고, 3시경부터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중국의 영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에서 양해를 조만간 개최를 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을, 500조인가? 뭐, 상당히 큰 금액을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을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해졌었죠. 그래서, 중간에, 미국장 개장하기 전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급락한 구간, 여기 있죠. 쭉, 예. 정규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에 끝납니다. 자, 새벽 5시부터 6시까지는 장외 시장이 선물 시장에서 조금 더 거래되기 때문에 이때 진폭은 거의 별로 없죠. 그래서 미국 정규 시장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에 끝나는데 1시간 동안 아주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빠졌죠. 자, 결국 어제 그 시장 전망은 백신 때문에 그 백신의 그 데이터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것 때문에 급락을 하긴 했지만 수급상으로 봐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만한 구간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나스닥 좀 비슷하게 움직였고 일봉으로 다시 한번 그 나스닥 좀 살펴보면은 어제 고점을 조금 더 높였어요. 조금 높이다가 결국 음봉으로 빠졌대요. 오늘도 살짝 반등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장 개장 전이라 가지고 아시아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일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어제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절반 정도의 반등이 나왔죠. 자, 이 정도에서 절반 정도 나왔고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지수의 그 고점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보시면 다우는 예,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나스닥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낮에 형성했던 고점까지 재차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빠졌죠.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S&P 역시도 추세가 뚜렷하게 지금 이렇게 추세선 형성하고 빠지고 있는 중이고, 자, 분봉에서 이렇게 추세대를 그리면, 자,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3대 지수 오늘도 역시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어제보다 저점을 더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1차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2800 한 90 한 3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 하락 여력이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입니다. 자,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되겠죠. 지금 시간이 이제 오후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녁 미국 시간에서 상당히 큰 하락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봉으로 보더라도 S&P 지수 자 최근 계속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으로 쭉 보이다가 결국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 박스권 하락까지 다시 내려갈 거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시장에서의 그 예상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는 곳이 약 100여 개 업체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는 백신이 좀 빨리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하지만 어제 그 유통업체들이 월마트라든가 이런 유통업체들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지 않고 철수를 했어요. 그만큼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지금 위쪽 아래쪽 둘 다 박스권을 이탈할 방향이 위아래 다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적 지표를 보더라도 고점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더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3대 지수 살펴봤고요. 골드 살펴보겠습니다. 골드
자, 어제 그 올라오면 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분봉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어제, 그저께 급락하고 어제 낮 시간에 제가 방송할 때, 그 고점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쭉 빠졌죠. 한 100틱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갔어요. 아직까지 이런 모습은 뭐냐? 이 급락에 대한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절반 정도, 까지 올라오면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장중에 얼마 안 올라가고 이게 뚝 떨어지다 보니까 재차 시간을 들여가지고 지금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오늘, 오늘, 어제 하락폭에, 그저께 하락폭에 절반 정도까지 올라와서 다시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자, 일봉상에서 봤을 때, 골드의 흐름은 주가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그 골드 여전히 조정의 연장선 상에 발음이 더럽게 안 되네. 조정의 연장선 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기준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락 파동의 중간 정도 거기를 넘어서면 전고점까지 다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염두에 두고 바로 직전 고점이죠. 자, 1756달러 이 부분을 경계선으로 삼아가지고 여기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추세선이 아직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잔파동은 여기를 지지하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이동평균선 조금 긴 거 그려놓고 이동평균선 지지하는 자리에서 청산했다가 올라오면 다시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골드 여전히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크루드 오일 어제 6월물 만기가 끝났죠. 그래서 7월물로 다 바꿔서 보면 자, 어제 그 오일 7월물은 크게는 안 움직였습니다. 아래 위 제가 설명드린 동안 다시 빠질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그려놓은 선이죠. 쭉 빠졌다가 반등 나왔고 재차 하락하고 박스권 형태대로 진행이 되면서 고점은 못 높이고 결국은 쭉 약간 수렴하는 듯한 삼각형으로 수렴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상승의 동력을 좀 잃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30달러 초반까지 30.1달러 정도까지는 하락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미국 3대 지수하고 골드, 오일 여전히 매도 관점을 유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환율까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면 자, 유로화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올랐어요. 야, 역시 제가 매수 추천드린 날짜가 그저께죠. 자, 여기 저점에서 유로화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3일 전에 저점 형성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저께 급등하고 어제도 상승폭을 좀 키워갔고 오늘도 약간 그 약보합에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횡보하면서 서서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포지션을 들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여기 정고점까지 1.1달러까지는 보유해도 좋을 것 같다. 오늘 역시 단타로 접근해도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